이번 시간에는 AI 기반 읽기 유창성 향상 도구인 리딩 프로그레스의 구체적인 과제 배포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기능으로 있는 리딩 코치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실제 과제 수행 결과를 인사이트 화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추가 과제를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리딩 프로그레스에 과제를 부여하는 부분부터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프로그레스는 팀즈의 과제의 하위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용 팀즈 내에서 과제 탭이 구현될 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웹 버전으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늘 실습은 팀즈 프로그램을 설치한 앱 버전을 기준으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과제 부여와 마찬가지로 과제를 눌러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 과제 버튼을 누르면 리딩 프로그레스의 과제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구체적인 화면 구성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리딩 프로그레스는 이 첨부 기능에 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읽기 진행이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 프로그레스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앞선 차시에서 보셨던 화면처럼 교과서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교사가 원하는 텍스트를 업로드하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샘플 텍스트를 확인하고 그것을 과제로 부여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우선 샘플 텍스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교사의 개별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 라이브러리를 눌러보시면 readworks라는 부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픽션과 논픽션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 학제를 기준으로 유치원 수준부터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등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수준에서 읽기 제목 순 또는 장르나 어휘 순으로 이런 텍스트를 다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실제 본문의 난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난이도를 확인한 뒤에 다른 글을 보고 싶으시면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목록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글들이 있으므로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보길 원하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레벨에 맞게 개별 과제를 부여하거나 혹은 학생들 전체에게 여러 가지 소재의 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텍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를 클릭하고 선택을 누르면 해당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는 가운데 미리 보기로 나타나고 학생 관점으로 보기를 클릭하면 교사는 이 과제가 학생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관점에서는 이렇게 마이크의 음량이 체크가 되고 화면을 켠다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의 화면 상태와 마이크 상태를 점검한 뒤에 교사가 부여한 과제의 시작을 누르고 즉시 3, 2, 1 순서 뒤에 과제를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녹음이라는 버튼이 떠 있는 동안은 학생이 발화하는 모든 소리가 녹음이 되고 그 결과가 분석되게 됩니다. 모든 글을 읽고 나면 학생은 완료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과제 제출 직전에는 학생에게 녹화된 화면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원한다면 다시 시도를 누르고 과제를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된 화면으로 과제 제출을 원한다면 이 레코딩 사용을 눌러서 제출되는 과제에 본인의 음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첨부에서 읽기 진행을 누르고 샘플 라이브러리를 보기 전에 워드 또는 PDF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교사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드라이브나 팀즈 기존에 있던 글 또는 전자필기장에 있는 텍스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워드 파일 또는 PDF 파일 모두가 가능하고 전부 오류 없이 즉시 정확하게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워드 파일로 된 신데렐라의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즉시 아까 샘플 텍스트처럼 학생에게 부여될 텍스트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편집 틀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곳에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지우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학생의 과제에 들어갈 부분이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읽기 수준에 대한 정보도 교사가 필요하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여러 차례 녹화를 시도하고 녹음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할지 아닐지 이런 횟수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시간 제한 여부도 교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 민감도는 오류를 예측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할지 정도를 정하는데 교사가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게 채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차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이 글을 읽고 나서 가장 어려워했던 단어를 과제 최종 제출 전에 자동으로 파악해서 음절별로 다시 연습을 시키고 이것을 단어 단위로 재채점을 해줄지 여부인 읽기 코치를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 기능을 교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그 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읽기 코치에 넣을 수 있는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 느리기라는 것은 음절별로 단어를 이렇게 끊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표시는 사진 정보로 된 이미지를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지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읽기 코치라는 도구를 언제 학생들에게 활성화시킬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읽어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원들의 정도는 어떻게 설정할지를 저장하시면 교사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기능이 매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서 수업과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초상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있거나 또는 학교 교실의 네트워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과제를 완성하고 업로드하는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교실 내에서 리딩 프로그레스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방금 첨부한 리딩 프로그레스의 과제가 새 과제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부여될 과제의 제목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저는 날짜와 함께 읽기 과제 1이라는 이름으로 과제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읽고 이해해야 되는 특별한 지침이 있다면 과제 밑에 이 과제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여되는 날짜 그리고 지연 제출을 허용할지 그다음에 어떤 학생에게 부여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팀에 추가되는 학생까지도 이 과제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선생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리딩 프로그레스 과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목적과 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텍스트를 넣어주는 목적이 수업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할 때는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전체 학생에게 3번, 4번 읽도록 부여를 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를 해야 되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있고 발표를 위한 읽기 유창성, 말하기 유창성을 학습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별 학생의 원고를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교사가 가지고 있다가 그 학생마다 학생을 지정하여서 지금처럼 학생용 10번에게 학생용 10번이 작성한 원고를 여러 차례 과제로 부여하여서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특정한 엑셀 파일로 채점 기준표가 있으시다면 이곳에 파일을 선택해서 끌어 넣으시면 되고 또는 직접 이 자리에서 채점 기준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넣으시고 아주 좋음의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화하시면서 각각의 루브릭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우측과 또는 하단으로 추가하여서 루브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첨부를 누르시면 추후에 이 과제를 채점할 때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루브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당을 누르면 실제로 학생에게 읽기 과제가 부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여된 과제를 학생이 실제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 기능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이트에는 리딩 프로그레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읽기 진행이라는 읽기 유창성과 관련된 메뉴를 클릭하면 리딩 프로그레스에서 수행한 결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팀에서 수행한 학생 전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팀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이 분당 몇 단어를 읽는지, 평균 정확도는 어떤지, 학생당 과제는 몇 개를 수행했는지 볼 수 있고 현재 잡히는 어려운 단어는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공통 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이 1차, 2차 과제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반 전체의 평균을 볼 수 있고요. 분당 평균 단어 수와 정확도 비율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 팀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음소, 요소들을 정확도 비율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단어들을 파악하고 특정 발음들을 선택하여 챌린지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전체 학생 또는 개별 학생에게 해당 음소를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재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피드백에서 상단으로 올라가서 학생 검색란에 커서를 클릭해 보시면 개별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전은 전체 팀 전원에 대한 피드백이었다면 학생들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 학생들이 수행했던 결과가 별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만을 위한 챌린지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해당 학생이 특히 많이 어려워했던 단어 중에 포함할 단어,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을 단어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또는 비슷한 학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되는 단어가 뜬다면 이것들을 포함해서 그 학생만을 위한 챌린지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학생이 수행한 과제마다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수업 대비 해당 학생의 수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각 수행 지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과제 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검사하고 반환하는 부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과제 수행 여부는 과제를 누르면 어떤 학생이 제출했고 어떤 학생이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누르면 학생이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과제의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의 학생은 화면은 첨부하지 않고 음성만 첨부한 상태로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발음 민감도를 어떻게 조정하여서 피드백을 할지를 조정할 수 있고요. 학생이 분당 읽은 단어의 속도, 정확도, 그리고 오류의 패턴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의 패턴을 클릭해 보시면 오류 패턴이 잘못 태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단어로 이동을 누르시면 이 단어에서 학생이 어떻게 음성 발화를 했는지를 즉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도구를 눌러서 제거를 누르면 해당 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된 단어라는 것은 없는 발음인데 학생이 추가로 단어를 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이렇게 있는 단어가 잘못 잡힌 경우에는 제거를 눌러서 이 오류를 교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입력하고 반환을 누를 수 있는데, 반환을 누르기 전에 이 학생에게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반환할지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비디오, 음성, 그 다음에 구절, 오류 요약을 모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간소화된 보고서는 표시된 구절까지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 선택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신 뒤에 이 학생에게 반환을 누르면 학생은 전체 교사의 피드백이 포함된 AI 기반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식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정확도가 단어 수준의 정확도와 유창성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 식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체 글의 흐름을 적절한 어조로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읽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끊어 읽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히 끊어 읽는지도 파악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식 기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학생에게 수행됐던 과제이기 때문에 채점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딩 프로그레스의 피드백을 전체 학급별 그리고 학생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인사이트로 돌아와서 인사이트의 전체 화면에서 개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정보들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이트는 팀즈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과제, 활동, 읽기, 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리딩 프로그레스 과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나 과제 실습 개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재 과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읽기 과제의 평균 정확도 비율은 몇 %인지 조금 더 간소화된 정보의 요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문제를 풀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